자, 본격적으로 이제 어셈블리 컨스트레인트를 어떻게 체계를 하는지 예제 파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폴더가 열릴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셈블리 컨스트레인트나 예제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같이 열릴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에서 한번 볼까요? F8키. 지금 이면하고 이면하고 서로 어긋나 있죠. 그렇죠? 자, 한번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베이스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면을 선택하고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드릴게요. 그럼 이 두 개의 노란 면이 서로 어긋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봐도 어긋나 있고 옆에서 봐도 어긋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결할까요? 먼저 어셈블리에 보시면 어셈블리 컨스트레인트 여기서 다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왼쪽 클릭에 대해서 이런 뷰 툴바를 세팅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작업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리셋 하겠습니다. 터치 얼라인부터 보도록 하죠. 자, 그전에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걸 때 얘는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픽스부터 먼저 시켜야겠죠. 얘를 픽스 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자동으로 이게 체결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셈블리 컨스트레인트에 자동으로 하나 생성이 됐죠. 픽스라는 구속을 넣고 누구의 대상은 누구다? 박스 이놈한테 집어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미리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대화 상자 열려있는 상태에서 어플라이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계속해서 체결을 해나가면 그렇죠? 한 두 개 정도 또는 세 개 정도 많게는 5, 10개까지 할 수 있겠죠. 계속 개수엔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수를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캔슬하죠. 한 5개 정도 체결했는데 캔슬한다든지 어떻게 합니까? 리셋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5개가 다 초기화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 2-3개 정도 하시고 어플라이 하고 또 2-3개 정도 하시고 어플라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런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OK 누르면 물론 창이 닫힙니다만 요거는 뭐라 했죠? 실시간 반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둘 사이에 제가 터치 얼라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인프라 터치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거죠. 자, 터치, 얼라인, 아이콘 모양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마주 보는 거죠. 터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면 중에서 어느 걸 먼저 잡아야 될까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걸 잡든지요. 물론 뭐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면을 먼저 선택하고 대상을 또 움직일 대상을 먼저 선택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면을 잡고 이 면을 잡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 거죠. 위에서 보면 서로 마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쪽하고 이쪽이 서로 마주 보는 겁니다. 그럼 방향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얼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얼라인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같은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평행하게 구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터치, 또 반대로 하면 얼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양 바뀌는 거 보이시죠? 터치. 뭐로 바뀌죠? 얼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얼라인을 하고 싶어요. 이면 잡고 이면 잡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얼라인을 했는데 좀 이상하게 체결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제가 그랬죠. 지금 벌써 3개 달았는데 여기서 어플라이 하지 않고 이거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스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픽스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 얼라인으로 하셔가지고 이면하고 이면을 서로 마주 보게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어플라이. 그 다음에 기준면 좀 확대하셔가지고 면이다 그러면 색깔이 완전히 변경이 됐을 때 꼭 클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서로 마주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면하고 이면하고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구속 조건이 걸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라인과 터치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 잘못 걸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삭제를 하면 되겠죠. 딜리트. 근데 지우개는 아깝다 그러면 잠시 억제를 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억제된 거는 색깔이 약간 회색으로 바뀌죠. 다시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지워보죠. 그 다음에 살짝 무브로 옮겨 놓겠습니다. 만약 컨스트레인트 거는데
터치를 거는데 이걸 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이나믹부터 꺼보죠. 이 면하고 이 두 개의 면을 잡았는데 움직이지가 않죠. 그렇죠? 뭐가 뜹니까? 시계가 뜨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플라이 눌러야지만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런 거 잘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Z 해서 떼어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이나믹은 하는데 어소시에이티브는 끄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면하고 이 면을 잡았습니다. 붙긴 붙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뭐 이상한 괄호가 생기죠. 이거는 체결 구석, 여기 컨스트레인트가 생성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생성됐는데요. 어플라이 해보시죠. 사라집니다. 다만 위치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난 단순하게 위치만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어소시에이티브를 꺼시고요. 아니다. 체결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꼭 체크해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리 컨스트레인트 체결의 목적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사용법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터치바 얼라인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럼 선끼리는 안 될까요? 충분히 됩니다. 자, 얘를 살짝 옮겨 놓고 뭐 다이나믹 기본이죠. 리셋 할까요? 예, 찍고 다음 단계로 내려오기 위해서 꼭 이걸 찍을 필요는 없죠. 가운데 힐 버튼을 빈 공간에 클릭하면 되겠죠. 이 정도는 아시죠? 예.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서리와 모서리끼리는 안 될까요? 됩니다. 자, 이 모서리 정확하게 선택하시고요. 이쪽 모서리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소시에이티브 그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무브를 한번 해보죠. 얘 선택하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근데 잘 보면 어떻습니까? 걸렸나요?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어소시에이티브를 제가 나중에 체크한 모양입니다. 자, 리셋 하고요. 그럼 체크되어 있겠죠? 자, 모서리 선택하고 이쪽 모서리 선택했습니다. 그럼 얼라인이 됐죠? 오케이 하고 움직여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터치라는 개념은 뭐죠? 면만 가능하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 뭐 이렇게 경험상으로는 그렇죠? 커브와 커브, 포인트와 커브 다 가능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커브 일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는 못 움직일까요? 이렇게 움직이죠? 뭐야? 그렇죠? 반드시 선과 선이다 그래서 이게 무한선 대 무한선 개념이라는 거지 그 선이 요 길이만큼 사이에서만 움직인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는 어떨까요? 가능하겠죠? 일단 살짝 얘를 옮겨 놓고요. 포인트 구속을 한번 줘볼까요? 터치로 하겠습니다. 이 면을 잡겠죠. 면 안에 저는 이 포인트를 넣고 싶어요. 근데 이 포인트가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여기 포인트가 있나요? 사실 없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두 개가 돼 있죠. 언팩을 해보죠. 그러면 이쪽 거죠. 더블 클릭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홈에 와서 포인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커브 상에 만들어 보죠. 엔더 포인트에 만들어 보죠. 이 커브의 엔더 포인트 오케이 하고 여기로 올라오겠습니다. 근데 웬걸 이럴 때는 웬열이라고 했나요? 웬열 포인트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박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여러분이 레퍼런스를 아직 안 배우셔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다 보니까 모델 형상만 시트 바디나 솔리드 바디만 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보고 싶으면 엔타이어 파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에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면 잡고 잘못 찍었네요. 리셋. 왜냐면 저쪽 선이 선택됐습니다. 꼭 빨간색일 때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 좀 확실하게 하는 차원에서 필터를 끄셔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한 다음에 정확하게 포인트만 선택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온라인이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요? 예, 찍고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다 포인트만. 그렇죠?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항상 그 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떨어진 건 아니죠. 포인트가 붙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터치 중요한 거고요. 그럼 터치해 보시면 여기 인프로 센터 엑시스라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축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요, 이쪽을 픽스 시키죠. 이걸 픽스 시키고요. 픽스 시키고 그 다음에 축일치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면이 갖다 대면 내부에 축이 보이죠. 이 축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축이 어느 면 소속인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통 안에 또 원통이 있고 원통 안에 원통이 있으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축이 여러 개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축에 살짝 갖다 대면 이 축이 소속되어 있는 면의 색깔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빨간 테두리 보이시죠? 그럴 때 이 축은 그 면 소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찍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축일치가 걸리는 겁니다. 번개 모양 보이시죠? 효율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 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축일치 상태에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아직 면일치가 걸리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는 움직이겠죠. 결국은 얘의 자유도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형상에서 면이 좌우 선택되어 있나요? 컴프런트로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쇼 디그리 오브 프리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자유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회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브 가지고 얘를 작업했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는 회전이 될까요? 안 되겠죠.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마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회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회전이 안 되겠죠. 그렇죠?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좀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봤을 때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거리상으로 변화가 있을 뿐이죠. 그 자유도 개념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셈블리 컨스트레인트에서 터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이제는 터치만 이해하신다 그러면 나머지는 좀 쉽습니다. 이거는 지워버리죠. 고정은 남겨놓겠습니다. 컨센트리시티라는 것은 뭐라고요? 동심이죠. 근데 뭐를 선택한다고 그랬죠? 모서리를 선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서리 있죠. 잡고 제가 약간 뭐 돌려서 이 모서리를 선택해보자. 그럼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렇죠? 구멍이 크기가 틀리더라도 달라붙죠. 그렇죠? 평면까지도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의 자유도는 몇 개만 있을까요? 하나만 있는 겁니다. 왜죠? 회전만 가능한 거죠. 면일치가 됐기 때문에 거리상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죠. 이게 감추고 싶으면 F5 키 누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그럼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무브로 바깥쪽으로 빼내보죠. 이 면 있죠. 이 면이랑 베이스로요. 이 모서리가 선택되어 있는 요 면이랑 이 모서리가 있는 요 면이랑 일치 구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동심도 되고 일치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동심을 하셔가지고 요 모서리 잡고 모서리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는 뭐만 된다? 회전만 된다. 이렇게 회전만 되는 거지.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면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캔슬 하겠습니다. 좀 빼내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죠? 디스턴스입니다. 거리입니다. 거리. 그렇죠? 거리를 잡는 거죠. 이 거리는 쉽습니다. 이 면 잡고요. 면 하나 잡고 또 하나 면 잡고 그래서 거리 얼마로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에서 보죠. 뭐 20으로 떼겠다. 떼면 되겠죠. 또는 쭉 들어가셔도 되겠죠. 얼마만큼 떼겠다.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또는 뭐 나는 요 센터부터 요 센터까지의 거리값만큼만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럼 거리를 측정하면 되겠죠. 매저를 하셔가지고 센터로 디스턴스로 센터 얘의 센터와 얘의 센터 그러면 18.527인가요? 그 값으로 해서 얘를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상당히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자동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여러분이 좀 더 이제 고수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죠? 형상이라는 게 내가 뭐 벡터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 벡터들이 쫙 바뀌게끔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겠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거리입니다.
그럼 면과 면 사이는 거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 탑에서 봤을 때 이 면이랑, 그렇죠? 이 면이랑 이 평면이랑 이 곡면이랑 거리를 잴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보죠. 디스턴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 옆면, 그 다음에 이 면 찾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근데 이 거리라는 것은 어떤 거리죠? 최소 거리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 이 최소 거리가 되는 겁니다. 둘 사이 거리 값이. 자, 1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 면하고 요 면이랑 요 점이 이 점이 아니라 요 점입니다. 요 점이랑 요 면이랑 거리 값을 말하는 겁니다. 최소 거리. 자, 그렇게 해서 거리를 걸 수도 있다. 아시죠? 디스턴스. 평면도 되고 포인트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럼 커브와 커브 길이는 걸 수 있을까요? 디스턴스로. 어떤 커브 잡아볼까요? 그냥 요 모서리 한번 잡아보죠. 모서리랑 거리가 얼마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포인트와 커브 다 가능하겠죠. 자, 그런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픽스입니다. 고정 구성을 해보셨죠? 고정시키는 겁니다. 평행은 뭘까요? 평행 구성입니다. 만약에 살짝 제가 이 거리를 지금 현재 탑에서 봤을 때요. 이면, 옆면이랑 이면이랑 평행하게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행 구성을 주면 되겠죠? 배를 면 두 개를 잡는 겁니다. 기준면, 대상면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평행하게 맞추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치가 옮겨오는 건 아니죠. 3차 공간상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되는 것 뿐이지 얘가 이제 면일치가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제 직각 구성이 되겠죠. 퍼텐티큘러 직각입니다. 만약에 이면이랑 이면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면 사이에 직각 구성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요. 위에서 보면 이 면이 소속되어 있는 가상의 면 있죠. 가상의 면과 이 면에 소속되어 있는 가상의 면이 서로 90도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충분히. 근데 면 같은 이 직각 구조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를 이용해서도 구조를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지워버리고요. 만약에 뭐 어떻게 잡아볼까요? 이 모서리랑 그렇죠? 이 모서리랑 직각 구속을 걸 수 있을까요? 자, 이 모서리 잡고요. 이 모서리 잡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직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이용해서도 직각이 되는데 이건 이제 다른 어떤 구속 조건하고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형상으로 봐서는 직각이 안 걸린 것 같은데 사실 직각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그럼 평행까지도 한번 잡아볼까요? 패럴렐 이면이랑 이 옆면이랑 평행하면 이제 좀 더 쉽게 이해되겠죠. 평행하면서 직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탑에서 보면 이렇게 평행하면서 옆에서 오면 이렇게 직각관계도 구속이 된 거죠. 이렇게 직각이 된 겁니다. 그럼 얘의 자유도는 몇 가지 있을까요?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위아래로 이동이 되겠죠. 좌우로 이동이 되는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회전은 안 되는 거죠. 왜? 움직이도 회전 못하게끔 각도 구속을 줘버렸으니까. 하나씩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위치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인 락입니다. 뭐죠? 정렬 구속입니다. 딱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픽스. 얘를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죠. 그 다음에 얼라인 락입니다. 자, 요 모서리 잡아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라인 락을 걸칠 때는 축을 이용하실 수도 있죠. 이게 갖다 대고 이렇게 축을 잡으실 수도 있고 원통 옆면을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참 옆면에보다는 모서리를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중심축을 한번 선택하고 여기에 중심축을 한번 선택했습니다. 달라붙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얘는 자유도를 몇 개 가진다고요? 회전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아래로만 움직이지 이렇게 회전이 안 된다. 왜? 회전 구속을 못 시키는 걸까요? 자, 그런 거. 그렇지만 반경이 서로 틀려도 어떻습니까? 체결은 되는 겁니다. 그게 얼라인 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서리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모서리 잡아보죠. 챔버 따기 전 이 모서리 잡아보죠. 이 모서리랑 하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보면 이게 면일치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전도 안 되는 게 되겠죠. 무브 하다 보면 회전은 안 되는 거죠. 다만 이동은 되나요?
안 되죠. 이동도 안 되고 회전도 안 돼요. 아까 전에 어떻습니까? 축을 잡을 때는 최소한 그 축 방향으로 이동은 됐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것도 안 되죠. 그럼 얘는 자유도를 몇 개를 가질까요? 자, show freedom 해보면 자유도가 아예 나타나지도 않죠. 그럼 얘는 0의 자유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완전 정의된 거리인 거죠. 쭉 펼쳐보시면 이 칼럼 보이시나요? 포지션. 그렇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얘는 이제 부분적으로 정의됐다. 얘는 고정됐다. 얘는 완전 정의됐다. 그러니까 실린더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픽사운 단어 의미죠. 그러니까 체결 조건을 통해서 얘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외톨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이 포지션 칼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칼럼에서 포지션을 키우면 됩니다. 포지션 컨트롤. 여기 이제 포지션, 이 포지션이요. 포지션 컨트롤이 아닙니다. 체크하면 되고요. 이게 작업이 있는 이거를 좀 더 앞에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칼럼에 보면 제일 밑에 보시면 컨피그라고 있죠. 그게 오셔가지고 칼럼에 오셔가지고 이 포지션을 위로 띵띵띵띵띵띵 옮겨볼까요? 더 이상 안 가는군요. 어플라이 해보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 위로는 못 오고 있죠. 당연히 describe part name이 제일 앞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 있으면 그렇죠? 정위치에 두시고 제가 다른 데 옮기려면 여러분 또 헷갈리겠죠. 그렇죠? 이 의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뭐죠? 동그라미라는 것은 아직까지 불완전 구속 상태다. 불완전하다는 표현이 사실은 안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도가 많다. 그렇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축으로 거리 변화, 회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지, 스케치의 불완전 정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포지션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트부터 한번 살펴보자. 이제 피트인가? 피트라는 것은 그 맞춤 구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측정을 한번 해보죠. 온라인 여기 있어요. 심플 레이디어스로 이 반경이 얼마입니까? 지금 2.4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 반경이 얼마죠? 다시 한번 show radius 2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체결이 되냐는 얘기예요. 체결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할까요? 뭘 잡는다고 그랬죠? 피트라는 것은 원통 옆면을 잡는다고 그랬죠. 그럼 이 옆면이랑 이 옆면이랑 체결했더니 에러 난 겁니다. 에러 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0.1mm 범위를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반경값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2.4였으니까요. 여기는 2였으니까 이 값을 좀 수정을 해보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익스루드 제가 스케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스케치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눌러가지고 이 값을 2.3이니까 지름으로 따지면 9개 계산하기 힘들어요. 2.3 곱하기 2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되겠죠. 지름 맞죠? 4.6으로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하고 빠져나오죠. 오케이 하고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였죠? 그럼 지름을 안 보죠. 반지름을 보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네요. 그냥 다시 한번 반지름 볼까요? 그러면요. 안쪽에 있는 거랑 결은 얼마죠? 이거는 2.4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죠? 2.3이 되겠죠. 당연히 심플 메저로 보면 2.3이 됩니다. 그럼 0.1mm 범위죠. 딱 0.1mm이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그럴 때는 이게 걸릴까요? 피트레스 이 옆면 정상적으로 걸리나요? 이게 또 일어나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좀 더 수정을 해야겠네요. 일단 고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놈 있죠. 이놈은 실린더 있죠. 여기 들어와서 스케치 있죠. 저는 뭐 2.35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로즈 하죠. 4.7 되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0.1 범위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럼 얘는 어떤 자유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브 해보시면 자유도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하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회전도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체결되면서 이게 이제 반경 0.1 범위 안에 들어오느냐 그거를 먼저 체크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드죠. 본드랑 합치는 겁니다. 많이 떨어진 얘네 세 개를 잡겠습니다. 요거 누르셔야 됩니다. 오케이 누르고 이제 움직여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움직여도 다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본드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이 죽자. 아니다 같이 살자.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맞아. 배파다. 뭐 이런 얘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칭 구석 아주 유용하게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 영상을요. 조금 제가 박스를요. 팩하겠습니다. 박스는 잠시 숨겨놓죠. 해다고요. 이 부품을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얘와 관계되어 있는 부속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찾기엔 좀 부족하죠. 그럼 여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워버리면 얘는 이제 구석이 없어진 거죠. 자, 얘를 잠깐 무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탑에서 한번 보죠. 갖다 놓고 얘를 살짝 돌려보죠.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돌려놨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8키 눌러보죠. 얘를 좀 그렇습니다만 요 놈이 요 사이에 있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딱 요 거리값이 10이고 뭐 이런 계산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시면 그냥 쉽습니다. 이거는.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센터로 잡겠습니다. 1대2가 있어요. 1대2라는 것은 하나를 먼저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면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하나의 면을 잡았어요. 잘못 잡았으면 다시 한번 리셋을 하겠습니다. 센터. 이쪽에 하나의 면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면, 이 면과 이 면을 잡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탑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요거면 되고, 요 면이 요 두 개의 면의 중간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양면이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구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리셋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걸 다 하는데 2대1은 뭘까요? 잡는 순서가 틀린 것 뿐입니다. 2대1로 하면 두 개의 면을 먼저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면과 이 면을 어느 면, 이 면의 대칭 구속으로 이렇게 닫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작업하시다 보면 1대2나 2대1보다는 2대1을 더 많이 씁니다. 자, 2대1을 한번 보죠. 두 개의 면을 먼저 잡는 겁니다. 어떤 걸 이쪽을 먼저 잡든 이쪽을 먼저 잡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과 이 면 사이에, 그렇죠? 이 면과 잘못 잡았나요? 그럼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 같은 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불편하시면 면 잡을 때 여기서 베이스로 강제화 시켜놓고 작업하는 것도 좋겠죠. 옆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아시죠? 자, 무브 해볼까요?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딱 요 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이런 거 탈 때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한 번씩 다 살펴봤습니다. 앵글은 각도 구속이죠. 그렇죠? 각도를 주는 겁니다. 앵글 두 개의 면이죠. 3D 앵글, 뭐 오리엔탈 앵글 이렇게 있는데요. 3D 앵글 두 개의 면, 이 면과 이 면 사이에 각도 몇 도로 할 거냐? 위에서 보죠. 와서 이 몇 도로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를 정의하기는 좀 부족하죠. 나머지 다른 구속 조건도 같이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엔트 앵글은 세 점을 잡아가지고 세 개의 요소를 잡아가지고 각도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셈블리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유도 한번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죠.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오른쪽이 잘 안 보이나요?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Show Degree of Freedom 있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도 있습니다. 대상 선택하시고 여기 디그리 확인하실 수 있죠. 또는 메뉴에서 어셈블리 가시면 컴포넌트 포지션에 보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대상을 선택하고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자유도 표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유도라는 것은 한 번에 한 개씩만 확인하실 수 있지 여러 개를 잡고 이거 눌러봤자
여기서도 하나 선택하고 땡이에요. 여러 개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F5키 누르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칼럼의 의미, 포지션 칼럼의 의미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